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입니다. 요즘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지난밤에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하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참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심한 더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기상청에서는 이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의 더위가, 그리고 8월 하순에는 비가 자주 오면서 예년보다는 조금 여름의 더위가 덜해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신문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9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그때 날씨부터 짚어보죠. 이어지는 빗줄기라는 날씨 제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네요.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좀 평온한 하루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전날에 쏜살같이 지나간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폭우와 강풍에 몰아닥쳤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자, 오늘은 이 태풍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태풍이 제주 호남 강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999년 오늘 7호 태풍 올가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두 장의 사진이 보이죠? 태풍의 모습부터 좀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북 지방에는 무려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체육관의 지붕도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남쪽이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그 피해가 더 컸는데, 특히 해안가의 피해는 더욱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해안 돌풍, 어선 침몰, 정전 잇따라라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바다가 아닌 간척지의 모습입니다. 넘실거리는 물 사이로 고립되어 있는 이 트럭 때문에 간신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드넓은 간척지가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이때 비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양식장이 파괴되고 충남에서는 저수지가 범람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풍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한강, 시간당 10cm씩 낮아져. 네,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한강 유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범람 위기를 맞았는데요. 여기에 태풍까지 예고되며 한강 일대는 초비상이었습니다. 한강대교의 수위가 8.5m가 넘을 때는 홍수 경계 수위라고 하는데요. 전날의 한강 수위가 8.4m까지 도달했으니까 정말 홍수 위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태풍이 상륙하면서 강우전선을 몰아내 범람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바로 전화위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태풍 때문에 위기를 피했던 곳도 있지만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골 저지대 4천여 명이 고립무원. 네, 태풍이 오기 직전 집중호우로 마을 주변의 도로와 수도 전기까지 모두 끊겨버린 산골 마을 이야기인데요. 폭우에 뒤이어서 올라온 태풍 때문에 사흘이 넘도록 아무 지원도 못 받은 채 이렇게 고립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흘 만에 고립 사실이 알려져서 5일째 되던 날 고우품이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산골 마을에서는 갑자기 고립이 되면 식수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내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과 또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고립 위험이 큰 마을을 위험 등급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마을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